사전 청약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 기다리다가 중간에 괜찮은 지역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분양하는 단지들 중에서 청약 꿀단지만 콕콕 찍어드리는 청약 꿀단지의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하시는 부분도 많고 걱정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어떻게 청약을 하는 게 좋은지 그 전략이죠. 그 전략적인 부분 제가 낱낱이 공식적인 부분 부동산 공식까지 해갖고 쫙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청약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청약 가점, 뭐 추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맨날 바뀌니까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20년 동안 130번 정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어차피 사전 청약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3기 신도시가 뭐냐면은 정부에서는 원래는 본 청약까지 해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공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인을 좀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해. 그러니까 니네 자꾸 이렇게 너무 애간장 태우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미리서부터 사전 청약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프레 행사 효과 이런 거를 좀 누리겠다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좋긴 좋은데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사전 청약도 해야 되고 본 청약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좀 더 복잡해지고 번거로워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전 청약을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변동 사항에 대해서 부담스럽죠. 사실 과정이 복잡해졌으니까. 어쨌든 간에 정부는 22년도까지 수도권 인근에다가 37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뇌피셜 아니에요. 그래서 7월 달서부터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을 하는데 남양주 왕숙이 완투가 있는데 거기가 가장 유명하죠. 일단 규모가 좀 크니까.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일단 54,000호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12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하죠. 자, 그리고 하남 교산 있죠. 하남 교산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는 34,000 가구. 그러니까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여기도 한 8만이 넘어갑니다. 자, 인천 계양 17,000호. 그리고 이제 고양 창릉 유명하죠. 이제 서울의 서북부 쪽으로 해서 나가는 쪽 고양이 뜨고 있는데 인구수가 여기는 9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천 대장 2만, 광명 시흥 7만 호. 근데 여기도 인구수가 16만 명 정도까지 넘어가니까 와, 진짜 엄청나게 큰 진짜 신도시 중에 신도시죠.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과천 이런 데는 한 7,000호, 안산, 장상 이런 데는 한 14,000호 정도에서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는 좀 사이즈가 좀 작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남양주 왕숙 그리고 이제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뭐 광명 이런 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과천이나 안산이 선호도나 이런 거는 조금 밀리긴 합니다. 선호도가 밀린다는 얘기는 당연히 경쟁률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상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기 신도시 여기 추진 절차를 알아야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고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무슨 지구 할 때 일단 지구 지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관련된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드디어 조성공사를 하고 착공하고 난 다음에 준공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입주 이렇게 해서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냥 3기 신도시 아직 지정이 다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직은 멀었어요. 먼 훗날 얘기예요. 자, 일단은 왕숙 1, 2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서울에서 3.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자, 별내 신도시 있죠. 다산 지금지구, 진건지구 있죠. 다 이근방이에요. 이근방. 그리고 여기 이제 8호선 별내선 들어가지, 경춘선, GTX-B, 그리고 이제 4호선 들어가지, 정의중앙선 가까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교통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외곽순환도로 같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왕숙에다가 이런 걸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걸 하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28년 12월 정도에 준공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정은 그런데 일단은 그냥 이건 뇌피셜 계획입니다. 계획. 자, 그리고 이제 하남 교산이 있죠. 여기도 상당히 인기지구입니다. 하남시청 있죠. 하남시청에서 이제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는요, 와, 굉장하죠. 게다가 하남 교산 같은 데가 바로 위가 하남 미사 아닙니까? 여기 시세가 만만치가 않고 하남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지금 다 10억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밑에 바로 밑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좋아하죠. 여기는 매매 시세 상승 압력이 진짜 여기 장난 아닌데요.
그 다음에는 고양 창릉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인구가 9만 명이 넘게 들어가고 여기 29년도에 사업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광명 시흥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인구가 16만 명 들어가죠. 이제 광명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 부천 다 연결이 되는 데가 이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데 여기는 31년도 12월 달에 사업이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 막 28년도, 29년도, 막 31년도 다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2월 달에서 한 달만 넘어가면 해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런 거 사업은요, 제 날짜에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재개발, 재건축은 무슨 뭐 10년 이상 가고 싶어서 10년 이상 가나? 그죠? 그게 사업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3기 신도시를 기다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공공 분양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이거 좀 헷갈리기 쉬워요.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공공 분양이 있어요. 이건 그냥 흔히 말하는 일반 공급 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예,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두 번째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있어요. 신혼 같은 경우는 요번에 물량 배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50%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이게 되게 생소합니다. 우리가 뭐 공고문 했을 때 나왔었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가점 배분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먼저 공공주택 분양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5%, 노부모 5%, 뭐 다자녀 10%, 기간 추천 15%, 그리고 나머지 일반 15%에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조건이 일반 공고문 그것과 동일하다는 거. 자, 그리고 기준이 좀 들어갑니다. 60제곱 이하로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부동산 거기에 대한 이제 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이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은 그 기준이 오버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60제곱을 초과를 하게 된 그 평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소득 자산 요건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5구 타입이 있으니까 그거 청약을 하실 때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공급식 이제 40제곱 언더로 해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때는 3년 이상 무주택 그리고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우선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 40제곱을 넘어서게 되면은 3년 이상의 그 무주택은 동일한데 이때는 아까처럼 납입 횟수 있죠. 회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축 총액 그래서 납부금, 납부액 금액으로 해서 따지는 겁니다. 횟수냐 금액이냐 이게 좀 달라요. 자, 이제 특별 공급 물량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신혼부부 특고하고 생초, 생애 최초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득 기준이 130% 언더까지만 들어가서 3인 가구로 따지게 되면 한 달에 한 780만 원 정도 언더로 돈을 버셔야 됩니다. 맞벌이는 10%, 140%까지 해서 이해를 해줍니다. 자, 혼인 기간은 당연히 이제 신특이니까 7년 이내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까지도 해당을 줍니다.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두신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도 역시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는 여기서 3,496만 원 이하, 그리고 이제 중고차는 감가상각에 대한 게 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신혼특공에 대한 배점이 있습니다. 13점 만점.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가점 84점짜리 한 거랑 얘기가 좀 다릅니다. 가구 소득 수, 뭐 자녀 수, 뭐 거주 기간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케이스는 배정 물량 70%를 먼저 소득의 100%.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뭐 기준이 있어요. 돈 버는 거. 그러니까 100% 이하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돈을 조금 버시는 분들한테 먼저 추첨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70%에 해당되는 물량이 추첨으로 먼저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봤었던 뭐 신혼특공에 대한 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첨이니까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 이런 데에서 노려보실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녀 물량 있죠. 그거는 소득의 130% 언더인 사람한테 같이 추첨으로 해서 아까 했다가 떨어지신 분들이랑 같이 경합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자, 신혼 희망타운 사전 청약 조건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준 물량을 절반 수준인 14,000가구까지 확 늘렸다고 합니다. 자,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은 무주택 서울, 경기,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인 7년 이내, 7년 이내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녀는 6세 이하, 역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비 신혼부부 혼인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이 분들도 역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하실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 그거 다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총 자산이 3억 700만 원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입주자 선정에서 1단계가 있고 또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가구 소득이 이제 70% 이하, 그리고 해당 지역 있죠. 거기서 당해 거주로 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3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축, 납입 횟수가 24회차 이상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단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2단계 들어갑니다. 이때는 미성년 자녀가 3점, 그리고 이제 무주택 기간 또 3점. 연속해서 거주 기간, 그러니까 중간에 나갔다 이사 갔다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연속 거주 기간에서 3점. 그리고 입주자 있죠, 저축, 그 납입 횟수를 가지고 또 3점 만점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동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쟁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미래 시점에 분양가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그때 가서 당시 시세의 한 7, 80% 정도 선에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아파트들도 한 달에 하나씩 막 나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분양가가 비싸져서 나옵니다. 옛날에서 나왔던 거 뭐 용인에서 3억 8천 나왔다가 그 다음에 4억 2천 나왔다가 그 다음에 4억 7천 나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금액이 팍팍팍팍 올라가요. 하루가 다르게 분양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3년 후에 진짜 본청약 들어갔을 때 그때 분양가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게다가 공시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비 올라가지, 인건비 지금 계속해서 최저임금 상승하지, 그러면은 앞으로 3년 후에 그 거시적인 환경은 많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려갈 요인보다는 올라갈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전략을 어떻게 해서 가져가야 될 것이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핵심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부동산에서는요 그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략이 있어요. 기본 공식이죠. 공식화 돼버린 게 있는데 뭐냐면은 부동산 바닥에서 내일은 없습니다. 이게 기본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청약은요 우리가 계속 그것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몰라요. 분양가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리고 제 날짜에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애가 자라가고 이제 가점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신혼기간이 7년까지인데 늘어나 버리게 되면 나는 신혼특공에 못 들어가 버린다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사전 청약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 기다리다가 중간에 이제 또 괜찮은 지역이 나와요. 지역별로 수많은 정비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타이밍에 분상제 걸려서 금액이 싸게 나왔을 때,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이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지금 타이밍에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하시고 본 청약하시고 해서 이제 그거는 하나의 그냥 보험으로서 청약을 하시는 게 진짜 합리적이고 그거야말로 진짜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들이 좀 한 가지 있죠. 예, 여기에서는 그 예금 있죠. 청약 예금 통장, 그리고 청약 부금 통장, 이런 것들은 여기에 청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장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게 되면 다른 데 공공이나 이런 데 청약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그 당해 지역 있죠. 당해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중을 둡니다. 왜냐면 그래야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지금 당장에 사전 청약을 할 때는 거주 기간을 충족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본 청약 때 가서 그때까지만 거주 기간을 충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 청약에서는 당해 지역 기간 신경을 좀 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 가서 본 청약 했는데 이거 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근데 그때 가서 평면도 보시고, 내가 그때 가서 평면도랑 분양가랑 다 보면서 또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평면도도 없고 분양가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뭐 선택 무조건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커트라인,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청약통장이 들어가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해 지역에서는 한 1,800에서 2,000, 예, 기타 지역에서 한 2,200만 원, 때로 2,400만 원까지도 갑니다. 예, 그러면 한 18년, 19년 동안 계속 부어 놨었어야 돼.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직방에서는 3기 신도시 선호도를 조사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남 교산, 저도 여기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를 1순위 지역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0% 선에서 분양가를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가시게 되면은 아마 한 7, 8억 정도 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남 교산에서 나온 그 6억짜리 아파트가 무지하게 싼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이거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나오는 대로 가장 쌀 때 빨리빨리 하시라고 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무조건 저렴한 게 최고 좋다. 그죠? 그러니까 저렴한 거 지금 싸게 많이 나오고 있는 타이밍이니까 지금 나왔을 때 빨리빨리 먼저 잡으시고 3기 신도시는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사전 청약이나 이런 거 청약 들어가셔서 그냥 보험 처리. 왜냐면 이거 청약했다가 안 됐을 때 이제 그거 후속적인 보험 처리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보고서 또 아는 대로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전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